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 괜찮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오늘 영상은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안녕하세요. 자전거 총각입니다. 요즘에 자전거 타고 한강이나 뭐 개천이나 뭐 이런 자전거 도로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좀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한 수리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손해배상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좀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인 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와 자전거와 사람의 경우가 가장 커요.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상황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 나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해자가 돼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 굉장히 큰 덤탱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피해자라서 수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수리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일단 현장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뭔가를 이동을 하거나 거기서 다른 쪽으로 뭐 자전거를 옮기거나 하면은 자동차 사고랑 똑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딪혔고 어떤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다 예전에 웬 고객님께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견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견적서를 더 써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어려운데요 그랬는데 본인이 갑자기 아는 형님을 부르더니 그분과 자전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서를 본인이 알아서 막 써서 견적을 청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상대방 가해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도 내가 만약 그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전거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남겨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보상을 이제 해주는 입장,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의도치 않게 가다가 사고를 쾅 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주려면은 내 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에는 자전거 보험이 없지만 성동구민들은 자전거 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지자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가서 자전거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몇 지자체에서는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보상을 또 해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이제 각각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있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합보험, 뭐 실비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특약사항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그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이 몇천 원 안 하는 건데, 그 특약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액수가 커요. 한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내가 사고가 났어도 상대방에게 정말 진심으로 괜찮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일배는 빼고요. 무서워. 일본만 들어가면서 이거 일자가 들어가.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그 특약을 꼭 확인하셔서 원활하게 상대방과 인간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피해를 입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처음에 현장 상황을 저장하고 남겨두시고요. 일단은 그분께 보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고요.
뭐 본인의 사비로 하시겠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뭐 그건 이제 그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잘 하시면 되는 경우고요. 보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또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견적이라는 거예요. 내 자전거가 어디까지 수리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보상금을 수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프레임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다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 뭐 이런 거 뭐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봤는데 카본 차를 타고 계시는 분인데 도장이 깨진 걸로 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프레임이 깨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이미 끝난 거예요. 돈을 받는 순간 합의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가까운 샵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가는 지정 샵에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견적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샵에 이제 가셨는데 이제 견적을 이제 뭐 사고가 이렇게 나서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라고 했을 때 무리한 견적비를 요구하시면서 이 견적서만 드리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 곤란하죠. 견적서만 있다고 해서 보험사나 아니면 그 상대방 차주분과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 견적서는 난 못 믿겠습니다. 내가 아는 샵으로 가시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견적서를 받아놓고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샵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나 그 상대방과 천천히 조율을 해나가면서 이제 견적 뭐 여러가지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근데 사고라는 게 어떠한 유형으로 어떻게 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나 내가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유선상 통화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오시면 얼마든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뭐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책임보험,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사고를 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꼭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걸 처리하지 마시고요. 현장의 상황을 영상이나 이런 걸로 잘 남겨두시고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진행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샵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고 해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정말 진짜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언제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막 내 주장만 하시면 결국에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능력자는 아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식알람이 중요하다고 소식알람 꼭 해달라고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소식알람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